간만에 공부하는 거 하나 올리고 끝냅시다. 이게 수능의 언어 영역의 독서 파트거든요. 나 때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로 다 통합돼 있었지. 요즘 수능 글은 이래요. 이거 사교육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공부에 도가 터 있어야지. 그 공부하는 습관은 부모들 당신들이 길러주는 거고, 내 말했던 교회 가서 성경이라도 읽어야지 생기는 습관입니다. 봅시다. 우주의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빅뱅 이론은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빠릅니다. 1929년 에드원 허블이 발표한 관측 결과가 단서되었다. 허블은 은하들이 발하는 빛의 파장이 스펙트럼에서 본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붉은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허블 망원경에서 빛의 파장을 분석할 수 있는 모양인데, 그때 빛의 파장을 분석해보면 보통은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이것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던 놈들은 이런 거 읽으면 이해를 못해요. 언어 영역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거인 동시에 모든 학문을 다 통합해서 나오는 게 언어 영역이라서 당신들이 보던 것처럼 아프니까 청춘이다. 1988년생 김지영? 이런 수준 낮은 글들 말고 뭐 한강에 적어놓은 정치 편향성 가득 찬 개버러지 정치글 말고요.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야 공부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스펙트럼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빛이 올 때 가시광선이 올 때 프리즘을 두면은 이 빛이 그 색상에 따라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굴절률이 다르거든요. 적색광이랑 보라색, 자색광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각각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평상시엔 비치지가 않는데, 여기에는 검은색에는 모든 빛이 다 흡수가 되고 반사가 별로 안 돼가 검은색으로 보인다고 알고 있고, 내가 알기로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빛을 다 반사시키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합쳐지는 과정에서 빛의 삼원색이 뭐였죠? 빨간색, 파란색, 그 뭐지? 초록색인가? 모르겠다. 그거랑 그 다음에 색의 삼연생이지 해가지고 색 세 개를 합치면 시커멓게 되는 색이 있고, 그 다음에 물감색 말고 빛을 세 가지 색깔을 합치면 그냥 이렇게 허옇게 되는 색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빛도 각각의 파장이 다 다른데 뭘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사람 눈이 느끼기에는 다른 색깔로 인식을 하도록 진화가 된 거지. 이를테면 강아지 눈 같은 경우에는 회색밖에 못 봅니다. 걔네는 색을 구분을 못해요. 생명이야. 태어난 게 그래. 우리가 색을 구분할 수 있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음식을 먹을 때 다양한 걸 먹잖아요. 우리 개새끼랑 다르게 빨간색 열매, 주황색 열매, 귤이랑 사과는 먹어도 괜찮더라. 이런 걸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분할 수 있는 애들만 수렵 채취 생활하는 도중에 안전하게 살아남았고, 아닌 애들은 독버섯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그런 걸 보면서 형상을 보면서 저거 되게 위험하던데, 독사가 되게 알록달록한 색깔이 많아가지고 위협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몇 천 년, 만 년에 걸쳐가지고 진화된 인류가 그런 색에 대해서 민감한 놈들만 살아남기 유리하더라. 이런 거를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경쟁하면서 자꾸 뒤지니까 색 구분 못하면은 그런 걸 통해서 살아남은 애들이 현재의 인류기 때문에 빛이 파장에 따른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쪽으로 진화하게 됐는데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프리즘에 딱 빛이 비추게 되면요. 아, 전에 전반사 말고 뭐지? 호이겐스의 원리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파장에 따른 굴절률을 보여주는 예거든요. 구멍을 여기 하나 뚫어놓고 여기 두 개 똥똥 뚫어놓으면은 왔던 애가 막 이렇게 파동을 일으킬 때 여기 이 전 부분만 하나씩 요쪽을 통과한다 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빛이 이렇게 파면이 빛이 아니라 어쨌든 물결 파면이 와가지고 여기 딱 닿으면요, 여기서부터 다시 이게 파원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동그랗게 다시 둥글게 퍼져나가는 그런 게 호이건스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열심히 물을 콩콩콩 빠르게 찍으면은 물결이 나아가는 속도는 똑같은데 찍은 속도가 많으니까 진동수가 많아요. 진동수가 많어. 진동수가 많은 대신에 똑같은 속도로 가려고 하면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하나의 물결의 길이 파장이 짧아야지만 초당 진동수가 많은 거니까, 예를 들면 100rpm이라 쳐봅시다. 1분 동안 100번을 찍었어요. 100번을 찍으면 이렇게 물결 속도는 10m per second는 안 되겠고, 잠깐만 10m per minute 해가지고 분당 10m를 가는 거라고 쳐봅시다.
진동수가 많으면은 파장이 짧아야지 두 개를 곱했을 때 10m/min가 나와요. 근데 RPM을 10으로 줄였어요. 1분 동안 10번밖에 안 찍어. 퉁, 퉁 하면은 똑같은 속도로 가는데 파장 길이는 훨씬 길어져야 됩니다. 10m/min가 나오려면은 그 경우엔 10번이니까 파장 하나당 길이가 1m 돼야겠네. 1 곱하기 10이니까 100번 찍었을 때는 0.1m가 있고 그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파장이 짧은 1m짜리 파장인 경우에는 이 골절이 덜 돼가지고 여기에서 쭉쭉 원형이 파져나갔다가 여기가 파원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퍼져나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파면이 이렇게 벽으로 따라가는 게 없이 여기 구멍 하나를 통과하느라 슬릿이라고 하거든요. 슬릿을 하나 통과함으로 얘네가 이런 식으로 깔때기형으로 퍼져나가는데 0.1m짜리 파장이 짧은 저주파라고 하면요. 여기서부터 이 벽 뒤에까지 쫙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벽을 따라가 버려요. 골절이 더 잘 되거든요. 파장이 짧을수록. 마찬가지라서 자색광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짧고 백색광 같은 경우 적색광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길거든요. 자외선, 적외선 생각하면 됩니다. 자외선을 넘어가 가지고 더 에너지가 센 애들은 이제 X선 그런 게 막 되거든요. 사람 몸을 투과해 버리고 방사선을 만들어내는 빛이 되고 적색광보다 더 약한 거 적외선이라고 하죠. 그냥 열만 느껴지는 그런 거. 물리 치료할 때 쓰는 그런 에너지가 됩니다. 그거는 안전한 거 열을 받아도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한 번만 빵 찍지 길게 안 찍잖아요. 근데 적외선은 길게 찍죠. 그래도 안전하거든요. 몸이 견뎌낼 수 있어 그거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파장이 짧을수록 골절이 더 잘 된다고 했죠. 해서 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골절류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렌즈를 통과할 땐 처음에는 가시광선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오지만 적색광이 여기에 이 렌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공기 중을 통과하고 있을 때 공기라는 매질이 밀도가 1이라고 하면은 공기는 우리가 붙잡아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통과가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 프리즘은 통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통과돼요. 그러니까 지갑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잡을 수가 있죠. 밀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한 10이라 쳐봅시다. 밀도가 10인 매질 프리즘을 지나고 있을 때는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낮은 10rpm짜리 그런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골절이 많이 돼요. 아까 전에 슬릿 통과하는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심하게 꺾여가지고 여기 삼각형이 있다 하면은 여기로 들어와서 이쪽까지 쫙 꺾여 나오는데 자색광 같은 경우에는 골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프리즘이 있을 때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조금만 꺾여서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색광은 일로 오고 자색광은 일로 와서 여기 종이에다가 비추면은 빨주노초 파란 보로 이렇게 빡 길이가 무지개가 빡 생기거든요.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너무 길다. 그래서 근데 스펙트럼을 허블 망원경으로 봐보니까 붉은색으로 치어지는 적색편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빛의 파장이 적색으로만 많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저주파 에너지가 많이 나온 거죠.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많이 적색으로 치우쳤는데 이런 은하들이 지구에서 일정한 비율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 즉 우주가 팽창하는 증거로 해석이 되었다. 적색 편의를 우주 팽창의 증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나도 지금 이해 못하겠는데 원래는 내가 알기로는 고등과학 원을 배우면 공통과학을 배우면 요즘에는 우주 탄생부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질 때는 수소랑 헬륨 같은 게 주로 많이 있었어가지고 우주 전체 비율을 보면 수소 헬륨이 거의 대부분인데 처음에 탄생할 때 빅뱅이 처음에 일어날 때 제일 구심점에 있던 우주의 한 공간에서 빵 터져가지고 나갈 때 표면 부분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처음에 터진 그 구성성분 그대로 계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팽창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주파 에너지만 남아있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붉은색으로 치우친 적색 편이가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적색을 많이 치우친다 하는 건 결국에 멀리 있는 은하가 대부분 최초에 터지고 난 뒤에 구성 물질인 에너지가 낮은 물질들 저주파 에너지들도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난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는 약간 파악이 되고 있는 아이가 이 글을 읽는 거라 과학에 대해서 손 놓고 수포자하고 과포자하고 음포자한 애들이 이런 거 읽는 거랑 그 상황이 달라요. 음포자이면 안 되는 이유 보여줄까요? 요즘 수능에서는요. 음악도 포기하면은 언어 영역이 안 됩니다. 자, 라모가 음악의 핵심으로 본 화성의 기념은 협화음과 불협화음에 대한 피타고라스의 논의 수학이 나오죠. 심지어 시작되었다. 피타고라스는 같은 힘으로 당겨진 동일한 재질과 굵기의 현. 내 아예 음악 가지고 떠들던 거 기억나죠?
알아야 돼요. 이것도 다 수학이고 과학이고 예술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서 요즘에 서울대 들어가는 애들이랑 나랑 뭐가 다르냐고. 쟤들은 돈이 많아서 들어간 거고 나는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기득권에게 사다리를 차여 가지고 서울대를 못 간 거다. 지랄 연병 개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지. 여기까지 합니다.